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부울경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에 사전 구직자 특강에 참여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특강을 담당하게 된 탤런트 에듀케이션의 고경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2021 부울경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입사 지원에서부터 면접까지 채용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동남권 통합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무려 240여 개 이상의 기업에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고 다양한 온라인 컨설팅과 취업 특강 그리고 채용 설명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박람회 홈페이지 이용을 어려워하시는 구직자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람회 홈페이지 활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부산 일자리 정보망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지금 직접 여러분들 앞에서 시연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원가입부터 해서 어디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산 일자리 정보망이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원가입인데요. 회원가입 버튼을 위에 누르셔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개인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개인 회원이라는 글자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동의함에 체크를 하시고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용 중이신 통신사를 하나 선택하셔서 전체 동의를 누르신 다음에 만약에 휴대폰에 패스 앱이 있으신 분들은 패스 앱으로 인증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패스 앱을 따로 설치하시기에 번거로우신 분들은 문자로 인증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자, 그래서 문자로 인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보안 문자 이렇게 다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로 인증해 주시면은 회원가입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회원가입 하셔야 되는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모두 완료하시고 나면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로그인을 하실 때도요. 아까 그 방법과 같이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시고요. 요즘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로 연동해서 이렇게 로그인도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미리 가입을 해놔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첫 화면에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지금 이 내용이 뜨죠? 이 배너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울경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죠. 제가 하나하나씩 천천히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맨 처음 보실 거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맨 첫 번째 박람회 안내라는 배너 클릭하셔서 두 번째 참가 방법 보시면은 그 단계별로 굉장히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왔는데 내가 이걸 활용 방법을 어떻게 조금 해야 되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우시다면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굉장히 정리가 다 잘 돼 있으니까요.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는 회원가입이었는데 방금 제가 회원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아까 클릭해서 여기 부울경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연동되어서 로그인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은 해결이 됐으니까 다음은 참가 신청입니다. 자, 지금 11월 8일부터 해서 2주간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사전 여러분들께서 이 박람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참가 신청 한번 우리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저는 이미 참가 신청을 했다라고 떠서 지금 이렇게 뜨는데요. 다른 아이디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네, 조금 있다가 좀 뜨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박람회 홈페이지는요,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크롬으로 반드시 브라우저 접속을 하시기를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활한 환경에서 지금 온라인 박람회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롬으로 접속하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가 신청에 들어가시면은 참가 신청서에 인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 구직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들어가셔서 빠짐없이 기입하시면은 참가 신청이 완료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력서를 좀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력서 등록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이렇게 다음 화면이 이렇게 접속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아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가 이력서 등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력서 관리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자, 이렇게 이력서를 최대 10개까지 작성하고 또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력서 등록이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사전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해 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이름하고 아직 사진을 등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빠짐없이 사진과 여기 이력서의 제목, 그다음에 성함, 각각 공란 없이 비워두지 말고 다 채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이렇게 다 입력을 마쳤구나, 그런 것들을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 입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희망 고용 형태, 내가 희망하는 고용 형태의 체크를 박스에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원하는 희망 고용 형태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 희망 급여, 이것도 내가 희망하는 급여를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 또는 면접 후 결정하겠다라고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셔도 되세요. 자, 그 다음은 희망 근무지, 이렇게 추가해서 꼭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로 여러분들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변경해 가시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초기화하고 싶다 하시면은 오른쪽에 버튼 누르셔서 초기화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망 직종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1차 직무, 2차 직무, 3차 직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클릭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희망하는 직종, 직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희망 직종 선택하실 수 있고, 지우고 싶다 하시면 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백스페이스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지워서 다시 선택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력, 경력 부분입니다. 여기 필수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께서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학력, 경력 부분도 추가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삭제하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삭제 버튼 있죠?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세요. 자, 그 다음에 경력사항 부분입니다. 내가 신입인지 경력인지 그러한 근무 경력 개월수나 연수 이런 것들을 기재하실 수 있고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간 동안 근무하셨는지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력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추가가 가능하시고요. 삭제하고 싶으시면 삭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위에 경력사항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했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경력기술서를 작성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 내가 어디에서 몇 년 정도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그러한 업무를 상세하게 어떻게 수행해냈다라는 그러한 여러분들 경력기술서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내가 참고해서 작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하시면 훨씬 더 그런 이력서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또 필수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작성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나중에 제가 그 입사지원서 작성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특강을 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는 별도로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잘 이렇게 소개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 기업에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또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간략하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 필수사항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많이 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격증을 조금 추가하고 싶다, 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외국어를 좀 추가하고 싶다. 예, 오른쪽에 보시고 선택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항목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입력을 다 마치시면 이력서 저장이라는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이력서가 하나 이렇게 작성이 되시는 거세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이력서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마이 페이지라고 지금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라는 게 보이시죠?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네, 여기에 이력서 관리 부분에 여러분들 입사 지원서 작성하신 이력서가 몇 개고, 네, 그런 입사 지원한 곳이 몇 군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관심 있어 하는 기업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렇게 별표 표시를 누르면 스크랩이 되시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확인도 가능하시고, 자, 그다음에 내가 어딘가를 지원했다 그러면 내 이력서를 열람한 기업이 몇 군데다 이런 것도 다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시 참가 방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력서 등록을 하나 마치셨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입사 지원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온라인 박람회가 11월 8일부터 해서 2주간 진행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8일부터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 이렇게 쫙 정리를 잘 해 놓으셨다가 그 기간부터 입사 지원서를 여러분들 입사 지원하시면 되시는 거세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이나 이런 정보는 어디서 보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정보는 여기 아래 보시면 채용정보관이라는 이 문구가 보이시죠? 여기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여 기업 전체 채용 정보가 뜹니다. 그러면 전체 지역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관, 울산관, 경남관 이렇게 각각 따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클릭해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을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아래 보시면 기업별로 또 내가 선택해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전체 기업을 보느냐 또는 내가 관광 쪽이나 뭐 IT나 기계 조선 쪽으로 따로 보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각각 선택이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클릭해서 여러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내가 설정을 해서 또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직무별로 선택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요. 자, 지역별로, 경력별로, 그다음에 학력, 전반적인 여러분들께서 희망하시는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채용을 검색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일단은 저는 전체를 찍어놓고 이렇게 지금 검색을 했는데요.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심 기업 설정하고 그다음에 스크랩을 해 놓는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없어지죠. 그런데 내가 전체적으로 채용 공고를 봤는데 여기는 참 내가 관심 기업으로 좀 설정해 놓고 나중에 입사 지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트에 체크하시고 별표에 체크하시면 관심 기업과 스크랩한 기업으로 이렇게 나중에 목록에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확인되셨죠?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기업 여기에 입사 지원해야지. 내가 관심 기업 스크랩 해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내가 보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완료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채용 정보관을 쭉 둘러보시면서 맞춤 설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희망하시는 그런 기업을 잘 스크랩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온라인 박람회를 또 200% 즐기는 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입사 지원이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여러분들 지원하셨다면 1차적으로 입사 지원이 통과가 되셨다. 그러면 2차는 면접이죠. 그렇게 화상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면접 일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알림톡이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화상 면접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면접 1시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서 미리 전반적으로 카메라가 잘 나오는가, 그리고 음성, 내 목소리가 잘 들리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크롬으로 여러분들 꼭 접속하셔서 여기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거듭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화상 면접 테스트도 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라든지 그다음에 카메라 같은 것을 허용으로 해주셔야 여기에 뜨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잘 뜨고 있죠. 제 얼굴이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카메라와 마이크를 세팅 하신 다음에 테스트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화상 면접에 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이제 단계이죠. 우리가 입사 지원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통과 합격되셔서 2차 이제 면접까지 순조롭게 잘 통과가 되신다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결과를 기다리게 되실 텐데요. 자, 채용 결과 확인도 나중에 알림톡으로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시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나중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더 궁금한데 내가 그 부분이 다시 기억이 안 나는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 페이지에 구직자 사용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PDF 파일로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 전반적인 홈페이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참가 확인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이 박람회에 이렇게 참가했다라는 확인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 채용 정보관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봤죠. 자, 그 다음은 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이 박람회에 있어서 굉장히 또 특징적인 부분이 온라인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인데요. 자, 온라인 컨설팅에 있어서 여러분들 구직자 컨설팅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양하게 여러분들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3개 지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부산, 울산, 경남 각각 이렇게 참가 기업을 매칭해주는 그런 컨설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에 지금 참가 기업 매칭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산 지역 참가 기업 채용 정보 안내와 함께 관심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릭하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 내가 어떤 컨설팅을 받고 싶은지, 내가 희망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상담 내용에 입력하시고 만약에 내가 관련된 어떤 파일도 좀 첨부하고 싶다 하시면 파일 첨부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첨부하시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청 버튼까지 누르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셨던 그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이 온라인에 여기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컨설팅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컨설팅은 면접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면접 컨설팅을 들어가 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오프라인 면접을 대비해서 다양한 팁들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면접과 같은 복장과 자세로 참여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시간대와 날짜를 클릭하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시고요.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파일이 만약에 첨부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 파일을 첨부하신 다음에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사 지원서 작성 컨설팅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걸 딱 클릭했더니 왼쪽에 AI 자기소개서, AI 역량 검사라고 뜨죠. 자,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우리 지금 이 기능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따가 제가 소개를 더 자세히 드리긴 하겠지만 여기 부대 행사 이 부분에 그 아래에 보시면은 AI 자기소개서, AI 역량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입사 지원서 작성 컨설팅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이렇게 AI 자기소개서 역량 검사를 받으신 이후에 네, 여기에 나중에 파일을 첨부하셔서 이렇게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면접 컨설팅에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내용은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AI 역량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AI 면접이나 여러분들 성향에 대한 분석이나 이러한 다양한 역량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지를 또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첨부하셔서 면접 컨설팅을 받으시면 훨씬 더 많은 내용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면접 컨설팅에는 AI 역량 검사 파일 첨부를 그리고 입사 지원서 작성을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AI 자기소개서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요. 그걸 파일로 첨부하셔서 컨설팅까지 이어서 여러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AI 자기소개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자, 네, 이렇게 AI 자기소개서 작성도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실 때 실은 내가 어떤 글부터 시작해야 되지? 뭐라고 맨 처음에 이 글을 시작해야 되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AI가 도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은 좀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내용은 좀 초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 주시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또 AI 내가 아까 역량 검사를 하고 싶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가 분석 시작을 누르셔서 평가를 받으시면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직업 선호도 검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 제가 또 직업 선호도 검사를 방금 클릭했더니 왼쪽에 배너들이 뜨죠. 보시면 위쪽에 워크넷의 직업 선호도 검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바로가기 클릭해서 보시면은 워크넷 사이트가 자동으로 연결돼서 뜨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로그인 하셔서 여기 여러분들에게 맞는 검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직업 선호도 검사 S와 L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유형의 조금 이 직업을 내가 선호하고 있는지 어떤 직업에 내가 적성과 좀 흥미를 느끼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해서 유형별로 나타내주는 그런 검사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직업 선호도 검사 S랑 L이 다른 이유는 S는 쇼트로 좀 짧은 문항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분 정도 소요가 되고 L형은 롱, 좀 길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분석이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검사 실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PDF 파일로 또 그 결과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지를 이 컨설팅을 받으실 때 직업 선호도 검사로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면 네, 그러한 파일들을 첨부하셔서 자, 아까 제가 말씀 또 드렸던 것처럼 날짜와 여러분들 진행하고 싶어 하는 그 시간대를 클릭하셔서 신청 버튼 누르시면은 컨설팅이 진행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또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바로 취업 진로와 관련한 상담도 진행을 하시는데요. 내가 취업과 진로에 관해서 좀 고민이 있다. 그러신 경우에는 자,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좀 같이 들어드리는 그러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희망하시는 날짜와 시간 선택하셔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직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심리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희망 날짜와 또 시간대를 클릭하셔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그 기간에 여러분들 컨설팅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또 컨설팅 가능하신 분야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국가직무 능력 표준, 바로 NCS인데요. 공기업이라든지 또는 NCS 이 부분을 보는 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과 관련한 궁금한 점들, 또 준비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걸 준비하실 때는 컨설팅을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력사항이나 경력사항, 또 취업 진로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 컨설팅 신청할 때 그 란에 여러분들께서 상세하게 내용 기재해 주시면 보다 맞춤형의 컨설팅이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라인 컨설팅에 대한 제가 설명을 마쳤고요. 자, 다음은 부대 행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대 행사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실시간 취업 특강 및 채용 설명회라는 부분이 문구가 보이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11월 4일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접속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요. 지금 사전 구직자 특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1월 9일에 고용 청년 지원 정책 설명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일정을 여러분들 잘 챙기셔서요. 각종 다양한 어떤 정책 설명회라든지 이런 강의들이 있으니까 온라인 참가 신청 버튼 오른쪽에 누르셔서 많이 참여하시면 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경품 같은 것도 추첨을 해서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10일에 또 이렇게 실시간 취업 특강 및 채용 설명회가 울산 지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취업 시장 동향이나 전략, 또 이렇게 우수 기업들의 채용 설명회들이 이어지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 참가 신청이나 또 현장 참가 신청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참가 신청을 원하시면 그쪽으로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싶으시면 온라인으로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월 17일에 마찬가지로 또 부산 지역입니다. 이번엔 부산 지역에서 실시간 취업 특강과 채용 설명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그 분야의 특강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수 기업들의 채용 설명회도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원하시는 시간대와 그 날짜 선택하셔서 온라인이나 또는 현장으로 참가 신청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8일 목요일에는 경남 지역에 마지막으로 실시간 취업 특강과 채용 설명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의 취업 코칭, 그리고 이렇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채용 설명회, 그리고 우수기업의 채용 설명회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희망하신다면 여기 온라인 참가 신청이나 현장 참가 신청으로 클릭하셔서 이렇게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AI 자기소개서 그리고 AI 역량검사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꼭 컨설팅을 위해서 이런 걸 해보는 것도 있겠지만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내가 자기소개서라든지 나에 대한 어떤 탐색이라든지 면접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나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 온라인 AI를 통해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스트레스 검사라는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어느 정도 단계이신지 이렇게 무료로 스트레스 검사도 받을 수 있고요. 검사 후에 전문가와 상담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음도닥 프로그램 참여하기라는 이 문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상담까지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로그인 하셔서 여러분들 상담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 검사라든지 스트레스 반응도를 좀 측정해 보거나 우울 척도를 조금 검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박람회 참가 지원 부스인데요. 이것도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온라인으로 이렇게 박람회를 참가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박람회 참가 지원 부스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 부스는 이렇게 부산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홈페이지 한번 여러분들 쭉 둘러보시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남 지역에는 창원에 한 곳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라인 접근보다는 내가 이렇게 박람회 참가 지원 부스를 조금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신청 지원에 대해서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하기 버튼은요, 다른 건 아니에요. 뭐냐면, 아까 앞서 제가 실시간 취업 특강과 채용 설명에 대한 그 일정을 쭉 안내해 드렸었죠. 네, 그 내용이 이 신청하기 버튼 클릭해서 보시면은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신청하기 버튼으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아까는 전체적인 일정을 확인하셨다면, 신청하기 버튼에서는 각각 따로 그 지금 운영되고 있는 특강이나 채용 설명에 대해서 활용하시고 또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요. 네,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벤트를 제가 클릭을 했는데 조금 다음 화면 넘어가는 게 됐습니다. 네, 조금 느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벤트 화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차별로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는 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기프티콘도 드리고 경품도 추첨해서 이렇게 드리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이제 각종 공지사항이나 박람회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항목들이 있으시면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상세하게 안내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 공지사항이나 FAQ,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각종 궁금하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받으실 수 있고 하니까요. 이 Q&A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이 부울경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전반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활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일자리 정보망 회원 가입 후에 지금 박람회 우리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까지 이제 완료하셨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바로 우리가 이력서를 등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온라인 입사 지원 시에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인사 담당자의 눈에 띄는 입사 지원서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채널을 좀 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입사지원서 작성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과정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특강을 듣고 계시고 또 박람회에 참여를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십니다. 자, 성공적인 취업이 되려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다음 5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강점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자, 그런데 그러한 강점들을 내가 앞으로 희망하는 기업과 그 직무와 연결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내가 잘 표현할 것인가.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아, 내가 어떤 강점이 있고 내가 앞으로 뭘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분석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분석입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맞췄다면 이제 직업에 대해서 내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분석하는 과정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기업과 그리고 직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러한 부분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한 분석들이 끝났다면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1차적으로 이렇게 서류 전형, 입사 지원서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입사 지원서를 어딘가에 희망하는 곳에 아마 지원을 하셨을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합격을 했는지 아니면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합격을 무조건 하시기를 제가 응원을 하고요. 자, 합격을 하셨다면 다음은 이제 면접이죠. 자, 성공적인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다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취업에 성공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합격하는 입사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입사 서류 작성은 글로써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강점이 여러분들이 누군지가 글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취업,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는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면접자 입장이 아니라 채용자의 관점에서 내가 작성하고 그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글을 구성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께서 이 호감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입사 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합격하는 입사 지원서가 그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 거듭 강조드리는데 또 이유가 있겠죠? 네, 퀴즈로 혹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집중해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합격하는 입사 지원서가 되려면 우리 기업과 직무 분석만 잘해도 이렇게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기 분석까지 더해지면 합격률이 더욱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강조해 보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좀 완성도 있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서 이렇게 합격 자소서들도 많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관련된 이런 사이트들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합격 자소서들을 많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AI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죠. 거기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활용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자기소개서가 완성도 있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서 작성이 좀 잘 된 점을 잘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작성되신 이 자기소개서와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그러한 작업들을 반복하신다면 더 완성도 있는 입사지원서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입사지원서라는 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 나뉩니다. 이력서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인적사항이나 경력사항, 이런 학력사항 이런 것들을 넣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대인관계나 적응력, 성격, 인생관, 성장 배경, 장래성 등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다 더 차별화되게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한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 참고사항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가 궁금해할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잘 분석하는 겁니다. 회사가 궁금해할 게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전에는 어떤 일을 조금 해봤을까? 우리 회사와 연결된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 궁금해하겠죠. 또 우리 직원분들하고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성실한 태도로서 잘 근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와 관련한 저는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될 거고요. 내가 가능한 일,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것입니다. 알려줄 수 있어야겠죠. 또 관련된 경력이나 직무 경험이나 교육이나 여러분들께서 자격 취득하신 어떤 그런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성격이나 사회성,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성실함과 그런 바른 태도와 자세로서 근무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정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사지원서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금 준비를 잘 해놓고 계실 것 같아요. 증명사진. 예.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입사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일로 따로 이렇게 증명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해서 파일로 이렇게 보관해 놓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 자격증 사본이라든지 교육이나 경력과 관련된 증명서,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컴퓨터 파일로 이렇게 잘 보관해 놓으시는 것, 예,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 또 강조드리지만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지원하고 싶은 이 기업과 직무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구나.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 기업에서는 이러한 인재상, 이러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열정, 성실함,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러한 역량을 나와 매칭시켜서 내가 그러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사 지원서로 잘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그 길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받았던 것들, 훈련을 받았던 것들, 뭐 경력이나 사회활동, 봉사활동 하셨던 그런 내역들을 쭉 정리하시고 만약에 더 보완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자기소개서의 트렌드는 어떤 것에 좀 주목을 하는지 보면요. 이 직무라는 단어입니다. 자, 직무라는 단어는 뒤에 가서도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일의 전반적인 상세한 어떤 그 일의 범위를 얘기해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범위. 네, 그래서 그러한 직무 연관성이나 직무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관된 경험이 있으시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러한 직무를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글로써 잘 표현해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고 탁월한 성과를 조금 이렇게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부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역량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스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력서 나중에 작성하실 때 보면 특히나 성격의 장점 부분을 적을 때 있어서 이 직무 역량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도적인 역량, 업무적인 역량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구분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태도적인 역량은 내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다양한 예시들이 있죠. 타인을 생각하는 어떤 배려와 관련된 이타심, 성실성, 또 신뢰성, 도전 정신이나 책임감, 자신감, 적극성 이런 부분들을 또 태도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나와 좀 연결되는 어떤 역량이 이건 것 같아 라는 어떤 느낌이 드신다면 따로 하나 이렇게 메모해서 적어 놓으셔도 나중에 입사지원서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업무 역량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많이 보시는 것들이 팀워크죠. 그리고 리더십. 이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이렇게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들 볼 거고요. 어떤 갈등 상황에 있어서 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문제 해결이라는 이 키워드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준비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고객 서비스 업무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 고객 서비스 마인드, 뭐 친절한 마인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한 업무 역량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의사소통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직무 역량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경험과 함께 잘 녹여내서 키워드로 지금 보이시는 이런 단어로서 잘 표현해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NCS 직무 능력인데요.
실은 공기업이라든지 NCS를 보는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이 직무 능력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입사 지원이나 이런 것들 좀 준비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쨌든 이 NCS라는 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얘기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을 국가에서 체계화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죠. 예, 꼭 NCS 준비하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들이 참 좋아요. 보시면 의사소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그 아래의 하위 능력들도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단어들,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필요한 단어들을 잘 이렇게 선택하셔서 나의 어떤 경험들과 잘 이렇게 녹여내서 표현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대인관계 능력이나 조직 이해 능력,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기소개서 항목들은 이렇게 4가지로 크게 구분된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성장 과정, 두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 세 번째는 학창 시절 및 경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순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오늘 저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마 그 기업이 또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따로 있는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선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 항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특강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요. 자, 성장 과정은 내가 살아왔던 그 몇십 년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풀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남달랐던 정말 성장을 이뤘던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한두 가지 정도만 핵심적으로 다뤄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걸 경험했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언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격의 장단점인데요. 자, 성격에 대한 장점은 한 몇 가지 정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술해야 될까요? 3가지, 4가지 이상 넘어가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강점 2가지 정도 작성하시고 그 뒤에 내가 만약에 성실함이라면 성실함을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사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는 그런 글로 기술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단점은 너무 치명적인 단점을 쓰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좀 수용 가능한 단점으로 1가지 정도만 제시를 하시고 이렇게 제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어필하셔서 글을 작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3번째는 학창 시절 및 이제 경력사항 부분인데요. 여기도 많이 실수하시는 게 내가 학창 시절에 뭐 했고 자격증을 뭘 땄고 그다음에 교육은 어떤 걸 들었고 이러한 것들을 쭉 나열해서 적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성장 과정처럼 내가 이렇게 학창 시절과 경력사항들 중에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이러한 배움이라든지 어떤 경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1~2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의 사례, 그러니까 에피소드 그런 것들을 조금 작성해 주시면서 어떤 걸 배우고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는 부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게 나중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비중이 차지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기업에 지원하려고 하는 정말 분명한 지원 동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채용 담당자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만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입사 포부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9가지 원칙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조금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A 기업에도 이걸로 입사 지원을 하고 B 기업에도 이걸로 입사 지원을 하고 그러한 서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꼭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 필요한 게 이 기업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가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A 기업에 지원할 거라면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여기는 이러한 인재상을 요구하는구나.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들 지원 동기라든지
그다음에 입사 포부를 잘 작성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채용 담당자가 보더라도 아, 정말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글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성공한 경험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했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취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오셨는지, 예, 그런 부분들도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작성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도전하셨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대한 경험이나 또 아까 리더십 중요한 제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들, 예, 그런 것들도 잘 표현해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배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배려심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배려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마지막에 읽어보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좀 일관성이 떨어지는 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하고자 했던 말을 마지막 마무리에도 일관성 있게 글을 좀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많이 또 실수하시는 부분들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약자, 약어, 은어 이런 것들, 줄임말 많이 쓰시는데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알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런 것도 우리끼리는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말씀이시지만 아르바이트 또는 다른 어떤 그 표현에 있어서도 말줄임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줄임말을 쓰지 않고 잘 풀어서 표준어로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보시면 헤드라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는 그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성장과정이면 성장과정, 성격에 대한 장점이면 그거 이렇게 해서 헤드라인을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전체 내용을 좀 대표하는 한 줄 그런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헤드라인이. 네, 그렇게 해서 참신한 어떤 문구를 사용해서 헤드라인 넣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눈에 띄는 입사 지원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헤드라인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보시면 그 AI 자기소개서라든지 첨삭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입사지원서 컨설팅을 통해서도 좀 도움받으실 수 있고 또 취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이트들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좀 들어가서 이렇게 서치해 보시면 많이들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 제일 하면 안 되는 부분 말씀드렸죠. 제가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이남 일녀의 장녀로 이렇게 살아왔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런 얘기를 또 실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필요한 이야기라면 간략하게 쓰는 건 괜찮으나 너무 내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방대하게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백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자 이내로 쓰시오, 1000자 이내로 쓰시오.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글자 제한수가 있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여백만 남겨두고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시오라는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주어진다면 여백을 남겨놓지 않고 충분히 다 활용해서 끝까지 채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여백을 많이 남겨놓은 이 면접자를 보면 채용 담당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좀 할 말이 없나? 좀 대충 쓴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 좀 관심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격하는 입사 지원서가 되려면 여백을 남겨놓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렇게 다 채워서 작성하시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오탈자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기 전에 최종 입사 지원을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틀린 부분은 없나, 좀 빠진 글자는 없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입사 지원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향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이거는 주장이겠죠. 근데 이 주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친절함에 대한 어떤 사례를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관련된 에피소드라든지 사례를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친절하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친절함, 맞군, 예,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잘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아까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항목에 있어서 이 기업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과 연관성을 두고 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성격의 장점 부분 특히 그런데요. 그냥 제가 성실합니다. 저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 많이 배려합니다.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직무로 끌어왔을 때, 일을 하는 걸로 내가 직업으로 끌어왔을 때 어떻게 좀 친절하고 성실함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로 글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론, 사례, 강조. 저는 오늘 그 3단계 기법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제 성격의 장점은 성실함입니다. 이건 결론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내어놨으니까 그 뒤에 성실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로 저는 굉장히 제 성격이 성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끝내는 이런 방식. 이게 바로 결론, 사례, 강조 3단계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 글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가, 그 3단계 기법 내가 지금 그렇게 글이 작성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수정 보완하시면 훨씬 더 이게 가독성이 높은 읽기가 편한 그런 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성장 과정입니다. 자,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지금부터는 예시를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가 정신적인 어떤 성장이나 마음의 어떤 성장, 그러한 성장에 관련된 어떤 경험들, 사례들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 정도만 제시하셔서 뭐 성공했던 경험도 좋고요. 또 실패했던 경험도 괜찮지만 어떻게 짝을 극복하고 이겨냈는지에 대한 그런 배움, 경험, 느낀 점을 잘 풀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나의 어떤 뭐 이런 삶에 대한 가치관 그런 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말씀을 들어서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오셨다든지 또는 롤모델이나 어떤 멘토의 역할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든지 이런 가치관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표현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성장 과정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지금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것과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사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지금 구덴 베드 사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베드 사례, 그다음에 파란색은 굿 사례입니다. 자, 보시면 위에는 무엇이 좀 잘못됐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왔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해왔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아래 보시면 중학교 시절로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농구에 관심을 두게 돼서 동아리에 입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작은 키로 이렇게 좀 늦게 시작한 농구에서 처음에는 벤치 멤버로 있었대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한 결과 2학기에 들어서는 필수 멤버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결국 노력하면 어려운 일들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례를 뒷받침하고 그 뒤에 배운 것과 느낀 점에 대해서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례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 사례가 좋았던 부분이 어떤 이제 땡땡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서 이렇게 배웠던 점들을 이러한 역량들을 발휘하겠다. 네, 이렇게 글을 구성해 주시니까 정말 한눈에 읽어봐도 눈에 딱 들어오는 글이고 굉장히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하게 잘 구성된 글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 과정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헤드라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조금 이렇게 소제목을 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 내용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줄 정도의 이런 소제목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대표하는 소제목 빨간색 글자를 한번 보니까 전학생 담당은 바로 나 이렇게 작성해 주셨네요. 뭔가 호기심을 유발하는 소제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본인이 장녀로서 태어났대요. 자, 그래서 배려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응을 잘 하지 못한 학생들을 보면서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어주고 이렇게 도와주었대요. 그 결과 본인이 이렇게 선생님께서 전학생이 올 때마다 담당자로 붙여주셨다. 자, 이러한 근거 사례와 에피소드를 좀 제시해 주셨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자, 배려심이란 처음 글에서
끝까지 잘 이거를 키워드로 통일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렇게 글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러한 경험들이 저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친화력과 배려심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다. 이 문구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한 줄 문장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성장시켜줬고 그 결과 나중에 내가 관광객들을 만나게 될 때도 이러한 저의 따뜻한 성격으로 친절하게 안내하겠다. 자, 직무로 끌어왔죠. 자신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일로 끌어왔죠. 자,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충하는 이런 글들을 통해서 굉장히 작성이 잘 된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성격의 장단점 부분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장점은 너무 많이 열거하시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직무와 관련한 강점이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작성해 주시고 그 뒤에 사례를 덧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단점은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용 가능한 단점. 그 사례들은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영업직 지원자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할까요? 보시면 빠른 결단력, 그다음에 사람을 조금 좋아하고 모임을 좋아하고 좀 주도하는 그러한 저는 강점이 있습니다. 영업직 지원자로서 좀 필요한 능력이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재무회계 지원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재무회계 지원,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할까요? 네, 보시면 아래에 매사에 기록한다, 분석한다, 신중함이 있다. 그리고 수입 지출에 대한 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꼼꼼하다, 좀 치밀하다, 계획을 잘 세운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한 키워드를 잘 뽑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격의 장단점. 자,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설문지 300장에 날개를 달다. 와, 호기심을 좀 유발하는 소제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전반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조금 읽어드리면 처음에 이제 결론을 딱 내놓고 이야기하고 있죠. 추진력이 강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그럼 그 뒤에 사례로서 그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이 있는 것을 사례로 증명을 해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면 대학교 1학년 때 조별 과제로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으셨대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뒤에 사례를 잘 제시해주고 계세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직무로 좀 끌어왔죠. 어떻게 보냐면, 자, 맨 밑에 3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책임감 때문에 네, 이거는 단점 부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런데 단점이 있다. 아까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한 거예요. 자, 이러한 책임감 때문에 실은 가끔은 하지 않아도 될 다른 사람의 일까지 좀 맡아 할 때가 있다. 근데 이 단점이 어떻게 보이세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죠? 오히려 좀 매력적인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내가 맡아서 한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치명적이지 않고 좀 수용 가능한 그러한 단점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또 극복 노력을 지금 또 나열하고 있으세요. 공과 사를 구분하고 또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양의 일만 이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 노력이란 단어를 좀 넣고 있죠. 네, 이렇게 성격의 장단점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3번째 학창시절 및 경력사항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창시절과 그다음에 내가 경력상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왔다라는 걸 다 적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내가 중요했던 일들, 정말 특별한 경험들, 그런 것들 한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사례로 제시하시고 무엇을 배웠고 이것을 나중에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끌어오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리더십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키워드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런 학창 시절에 있어서 활동들을 많이 해보잖아요. 뭐 동아리 활동이나 교내에 여러 가지 참여했던 프로그램들이나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부딪히는데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실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갈등 상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갈등 해결 능력, 갈등 관리 능력 이런 키워드를 좀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좀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십 하나 또 나올 수 있죠. 내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다. 문제 해결 하나 나올 수 있죠. 예, 그렇게 좀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키워드를 좀 적절하게 여러분들 넣어서 이 글을 좀 기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창시절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위에는 뭐가 좀 문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어디 이런 경험들을 쌓았다.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보완한다면 어떤 걸 느끼고 특별히 어떤 걸 경험했는지, 그것을 무엇을 배웠는지, 그다음에 직무에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걸로 끌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조금 배드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대요. 그래서 여행비에 대한 계획, 관리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본인이 이렇게 짰대요.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계획에 없던 어떤 지출이 발생했다. 그래서 다행히 친구의 상태는 다시 호전이 돼서 괜찮아졌으나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내가 꼼꼼하게 이렇게 상황을 돌아보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 예, 그 경험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이렇게 잘 끌어내서 사례로 이렇게 작성해 주셨죠. 네, 그래서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력사항과 관련된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제목 보시면 관광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고객의 마음으로 관광을 경험하다. 예, 너무 좋은 이런 문구인 것 같아요. 소제목이었고요. 자, 보면 또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했던 그 상황을 또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때 모은 돈으로 방학 때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 여행을 가셨대요. 근데 그냥 여행객으로서 내가 이렇게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관광 상품을 이용하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가 좋았는지 어떠한 점이 불편하였는지 그것을 다이어리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대요. 네. 굉장히 좋은 어떤 근거 사례 에피소드를 제시해 주신 그런 내용이시죠. 특히나 본인이 관광 쪽으로 지원하실 분이라면 더더욱 이러한 연계를 둔 그 경험들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메모들이 결국에는 관광에 대한 본인의 시야를 넓혀주게 되었고 여기 고객만족이란 단어도 이렇게 잘 뽑아내셨죠. 보다 높은 고객만족을 위해서 어떤 관광 가이드가 되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줬던 좋은 경험이었다. 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얻고 깨달은 바에 대해서 잘 작성해 주셨죠. 네, 그래서 좋은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지원 동기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또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나왔죠. 지원 동기가 서류 전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40% 정도의 비중,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업만을 위해서 내가 지원하게 된 강력한 어떤 지원 동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런 연결성을 두고 그냥 내가 관심만 가지게 돼서 지원한 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지원 동기, 꼭 이 회사에 입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원 동기를 잘 구상하셔서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여기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기업과 지원 직무에 대한 분석과 이해 굉장히 필요하겠죠. 네, 그걸 통해서 이 부분을, 이 항목을 작성하시는데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입사 후 포부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입사 후에 내가 어떻게 근무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들을 이렇게 차분히 차곡차곡 여러분들께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작성하시는 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는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실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한다라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할 건지를 적으실 수 있다면 그렇게 적으시고 아니면 그냥 열심히 성실히 하겠습니다는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입사하게 됐을 때 실은 신입사원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 단계별로 내가 신입사원의 어떤 자세로서 다른 직원들과의 어떤 대인관계적인 부분 또는 일을 배워나가는 어떤 적응력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성실함과 열심히를 하겠다.
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굉장히 자신감도 좀 있어 보이면서 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또 신입사원의 어떤 자세로서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례를 함께 좀 보도록 또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지원 동기가 윗부분에 있고 입사 후 계획이 밑에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죠. 자, 이렇게 보면요.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놨네요. 한국을 사랑하게 만드는 한국 전도사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굉장히 또 호기심을 유발하는 소제목이죠. 네, 이것도 아마 관광 쪽으로 지원하시는 그런 분의 사례인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관광학과를 전공하면서 딱 바로 처음에 나오네요. 관광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 지식을 알게 되었고, 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비율이 낮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대요. 자, 그래서 한 번의 여행이라도 그 이상 한 번 더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한국 전도사가 되고 싶다. 자, 지금 보면 앞에 소제목에도 전도사, 한국 전도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또 한국 전도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승전결 딱 맞춰서 일맥상통하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잘 넣어서 작성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작성해 주시죠. 뭐라고 해놨냐면 땡땡 기업, 그러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그 기업의 이러이러한 비전과 함께라면 나의 어떠한 그 직업적인 가치관이나 비전도 맞기 때문에 그 꿈을 충분히 이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쓰실 때 있어서 중요한 게 나의 어떤 직업적인 가치관이나 비전, 회사에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비전이라든지 회사만이 가지는 고유한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분석하셔서 그러한 연결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냥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말 우리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에 좀 이렇게 더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동기를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입사 후 포부입니다. 이 기업에 입사한다면 먼저 주어진 직무를 빨리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배우겠다. 신입사원의 어떤 자세로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죠. 직무를 빨리 익히고 중점적으로 배우는데 중점을 두고 배우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구체적인 입사 후 계획을 쓰고 있죠. 그래서 입사 3년 차에는 어떻게 하겠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최종 비전, 자신의 다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포부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승전결이라든지 전반적인 논리적인 구성이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각각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 학창 시절 및 또 경력상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각각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써야 되는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좀 써야 되겠다라는 전체적인 틀은 조금 잡히셨을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써 내려가려고 하다 보면 조금 막연해서 실은 이렇게 작성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한 이 마인드맵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자기소개서를 실제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시기 전에 한번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뼈대 작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을 붙이는 건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이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제일 중앙에 여러분들 성함을 딱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칸 보시면은 제가 성장과정, 학창시절에서도 학과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기타 상으로 좀 나눠놨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성격의 장단점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실은 그 안에서도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또는 좌우명이나 롤모델,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말을 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실은 하나 이렇게 2가지 정도 작성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글을 쓰시는데 좀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좌우명 또는 롤모델 이렇게도 해놨어요. 자, 또는 이제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이런 순으로 해서 이제 하얀색 칸 안에는 여러분들께서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노란색 칸까지는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 안에 흰색 칸 안에는 여러분들께서 각각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이나 내가 해왔던 어떤 활동들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각각 이렇게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빈 칸에, 빈 종이에 여러분들 한번 따로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런 입사 지원서 쓸 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과 직무를 곁에 두고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지금 화면의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 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희망 기업, 희망 직무. 네. 그렇게 해서 내가 희망하는 기업과 직무를 몇 군데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그다음에 인재상,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인재상이 있잖아요. 인재상을 뭐 성실한 인재, 뭐 창의적인 인재, 도전적인 인재, 어떤 인재로 이렇게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작성을 해 놓으시면서 그것과 연결성을 두고 직무에 대한 장점을 또 뽑아 보시고 어떻게 내가 좀 써야 될 것인가 그렇게 좀 맥락을 연결해서 쓰시면 훨씬 더 나중에 살을 붙이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마인드맵까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박람회에 참여하셔서 취업에 또 성공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굉장히 멋지신데요.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저는 세 번째도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임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강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인식과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이 박람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잘 발견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 진로와 관련된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강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제가 앞서 아까 깜짝 퀴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시청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제가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고 계신데 그 밑에 보시면 깜짝 퀴즈 정답 제출 링크 안내가 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여러분들 정답 제출하시면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해요. 자,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열심히 잘 들으셨다면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요. 자, 아까 제가 초반에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성공적인 취업 프로세스 그 과정 중에서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업과 그리고 땡땡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앞서 제가 땡땡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안내드렸던 그 링크로 접속하셔서 정답을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잠깐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제가 아까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는 기업과 땡땡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다음은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인데요. 아까 일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고 땡땡이라고 이야기했죠. 직업이 아닌 조금 다른 표현. 정말 많이 드렸어요. 힌트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답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정답을 제출하셨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혹시 여러분들 제 특강과 아까 박람회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오늘 쭉 드렸는데요.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달아주시면 시간 되는 한까지 한번 답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댓글 달아주세요.
네. 혹시 지금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는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영상은 저장되지 않고 네, 지금 실시간 강의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보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안내드렸던 그 컨설팅, 자소서 컨설팅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그 박람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컨설팅 신청하셔서 또 자세하게 첨삭 지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컨설팅 신청할 때 파일 첨부는 네, 이력서를 첨부해야 하는 걸까요?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면접 컨설팅 같은 경우는 왼쪽에 뜨는 배너를 클릭해서 AI 역량 검사를 파일로 첨부하시거나 또는 입사 지원서로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AI 자기소개서 그 배너로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AI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으신 후에 그 파일을 첨부하셔서 그 주제에 맞는 이렇게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우리 운영사무국이 있습니다. 1688-0019번이 있으시니까요. 그 번호로 전화하셔서 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또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자, 저는 다시 보기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정정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다라고 해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사항이라든지 좀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떠셨는지 같이 좀 이야기 또 나눠보고 싶어요. 어떠셨나요? 네, 궁극의 딸기 라떼님께서 이렇게 캡처한 게 있는데 필요하신지 글씨가 작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보기 가능하시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경력이 짧은데 서류를 효율적으로 쓰려니 고민입니다. 네, 그러시면 우선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작성은 한번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인드맵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전체 단어를 좀 뽑아내고 좀 키워드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떻게 조금 글을 구성하고 조금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앙리 마티스님 참고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제가 오늘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우리 운영사무국에서도 답변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렇게 전화로도 문의 가능하시니까요. 그쪽으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한 사전구직자 특강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탤런트 에듀케이션의 고경정 대표였습니다. 이상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